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여러분 네 번째 뵈는 겁니다. 1년에 저를 뵐 수 있는 횟수가 45에서 50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10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요? 근데 뭘 공부한 게 있습니까? 부동산에 결혼 이제 네 번째 이제 3주 동안 뭘 공부했습니까? 수요. 사지 않았다. 사고 싶어 한다. 공급 팔지 않았다. 팔고 싶어 한다. 수요하고 공급 만나서 시장의 균형이라고 가격,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런 공부했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이제 볼게요. 골랐는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봐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더라고요. 됐죠? 자, 봅시다. 넘어가잖아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시장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목차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부동산 시장론은 지난주에 시장의 기능과 특성이 있었습니다. 특자 들어가면 시험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주택 여가 현상, 주거분리,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 기억납니까? 이거 공부했어요. 이거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책 보면 주택시장이 먼저 나오고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공부했던가요? 안 했을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강성, 약성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다고. 자, 오늘은 이 효율적 시장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지대, 도시공간구조, 입지론 얘는 이번 수련에 사지 않는다. 그럼 이 효율적 시장이 끝나고 나면 시장론이 끝나요. 그럼 시장론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정책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효율적 시장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정책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 가봅시다. 효율적 시장은 이제 여기 필기노트는 몇 페이지냐면 42쪽이고 그다음에 기본서는 155쪽입니다. 기본서는 지금 별 필요 없이 나는 기본서밖에 없다. 그러면 기본서 155쪽 펴시고 그러면 필기노트는 몇 쪽이냐면 42쪽이에요. 42쪽 이렇게 펴고 이제 점 칠판 좀 보게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주식 이론입니다. 주식. 이제 주식 이론을 부동산학에 접목시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 A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제약회사의 주가,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A라는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다시 A라는 제약회사가 어떤 신약,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가격, 주가는 신약이 공급됐을 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신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요. 반대로 A라는 제약회사가 영업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정보가 있다면 A라는 제약회사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주식의 가격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이 움직인다는 소리야. 주식 가격이. 그러면 이 논리를 부동산에 한번 접목시켜봐요. 우리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검단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검단이 개발될 때도 올라가고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면 3번 올라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바로 개발하지 않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검단이 개발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오늘 땅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발표했으면 바로 개발한 게 아니라 1년 후에 개발해봐요. 그러면 개발할 때 또 착공할 때 올라가요. 그럼 완공될 때 올라가요. 이렇게 3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의 가격도 주식 가격처럼 어떤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요. 정보에 의해서. 여기 동의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파머라는 경제학자가 제가 이제 주식 가격은 어떤 정보에서 움직인다.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효율적 시장이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럼 정보가 반영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게 효율적인가 봐봐요. 우리 검단이 개발된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오고 정보가 발표하고 방송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된다는 정보가 검단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장은 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이라면서. 비효율적. 그럼 효율적이란 말은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을 때 바로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 반영되는 거,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럼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아주 신속 정확하게 시장가치, 검단이 개발된다고 신문에 났다. 그 정보가 시장가치, 검단의 부동산 가치 반영되는 거야. 그럼 검단에 여기 지하철이 하나 더 들어온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효율적 시장. 그 반대로 검단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검단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발표가 나면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 가격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럼 검단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효율적 시장입니까? 비효율적 시장입니까? 왜 대답을 못할까? 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럼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비효율적이라면 안 된다고. 쓰레기 소각장들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보야. 그러니까 반영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효율적, 떨어지면 비효율적.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시장 가격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꼭 그래. 쓰레기 소각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효율적, 비효율적. 그럼 누군가가 비효율적.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다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정보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정보는 무슨 정보냐면 3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검단이 어떻게 개발됐다 그 정보. 그다음에 현재의 정보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거, 방송 탄 거. 미래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 그럼 앞으로 검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도시계획 사항이 인천광역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알고 있는 거야. 다만 일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앞으로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미래 정보. 그렇지만 이 미래 정보는 인천의 도시계획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내부자 정보. 그럼 LH 직원들은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 알까 뭘까? 알겠죠. 그게 미래 정보. 내부자 정보.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은 정보야.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은 정보야. 그 좋은 정보를 우수한 정보라고 그래. 제가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돈 버는 거야.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정보가 우수한 정보라는 거. 이해되셨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학은 경제학이 바탕이잖아요. 경제학은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은 상식이라고 그래. 상식. 실제로. 아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공급자들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럼 뭘 상식이지? 이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상식이라고. 그 상식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몰상식으로 다가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러잖아요. 아니 상식이 여기 상식이 많이 어려운 거면 사실은 상식이 맞게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법에 맞게 살기는 쉽거든요. 법에 나온 대로 하면 되거든. 그럼 상식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떤 게 상식이다 모르잖아. 야 그거는 상식에 반하는데 나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식이 맞게 살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갑시다.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식에. 근데 상식에 맞게 생각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거는 몰상식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은 정보, 우수한 정보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한번 묶어볼까요? 이 과거와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공개됐다고. 공포됐잖아요. 공개된 정보, 공포된 정보 그래. 공표된 정보. 발표했다는 소리예요. 공포된 정보, 공개된 정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미래의 정보는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거는 공포되지 않는 정보, 미공개된 정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를 다 묶으면 모든 정보 그런다고. 과거, 현재, 미래 그럼 모든 정보.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공포된 정보든 아직 공포되지 않는 정보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봐요. 정보는 세 가지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 하기 싫으면 모든 정보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모든 정보는 공개된 정보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정보 이야기를 했어요. 효율적 시장의 구분. 효율적 시장이 나누어진대. 효율적 시장은 세 개로 나누죠. 약성 효율적, 요 효율적이라는 말 뺐습니다. 중강성 효율적,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효율적 시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전부 다 효율적이야. 다 효율적 시장인데 근데 효율성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라고. 약성 효율적 시장도 효율적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효율성이 약하다는 소리야.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냐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반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신 차려요.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반영돼 있는 시장이잖아. 정보가. 근데 정보가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보까지, 어떤 정보까지 반영한가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인데 효율성이 약해. 왜? 반영되는 정보가 작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는 거야. 강성 효율적 시장은 효율성이 강해. 효율성이 강하다? 그럼 반영된 정보가 많다는 소리야.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돼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강성에 준한다는 소리야. 강성은 아니라는 소리지. 강성이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반영돼야 되고. 선생님 갑자기 왜? 저보고 인사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인사를 못하게 하게끔. 자, 한 번 했잖아. 인사 한 번 하고 갈 때는 인사도 안 해. 가방 싸야 되니까. 갈 때 빨리 가. 그러니까 볼 때만 인사하고 수업 시간에 인사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 나를 봐요. 이제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강성이 준한다. 반영된 정보는 과거와 현재 이렇게.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약성, 과거의 정보가 반영됐다. 중강성, 과거의 현재까지. 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다 맞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다. 다시 놓쳤으니까 세 사람 정도가 놓쳤어.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다. OX? 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개된 정보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든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다. OX? 오, 지금 하는 말이 시험 문제야.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다 맞춰. 봐요. 지금처럼 하면 OX 다 하잖아요. 약성은 과거 정보 반영됐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정보 반영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 반영됐다. 이렇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맞출 수 있죠? 그럼 이제 최근에 냈던 것 중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개된 정보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정보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OX, 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만 크게 뜨면. 그러니까 눈을 크게 안 뜨고 계속 부리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다음 몇 점 맞는 시험이에요? 60점. 그것도 민법은 또 토요일 날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민법 토요일 날도 하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맞다. 민법은 12월 달부터인가 토요일 날 또 해요. 여러분이 또 민법 시간이 잘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또 오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민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다고 또. 이제 그럼 민법은 열심히 하니까 민법 70점 맞고 개론은 몇 점? 50점 맞으면 합격이야. 50점. 50점이면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4번 틀리고 이러면 50점이야. 이게 안 돼?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게 안 되냐고.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래도 떨어진 사람이 나온다. 왜? 하지 말한 것을 하니까 그래. 자, 그만하고 이제 갑시다.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정보든 공포되지 않는 정보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옵니까? X입니까? X.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것은 중강성입니까? 강성입니까? 강성.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이제 요거 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된 것은 잘 맞춰요. 그러면 제가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을 한번 해볼게요. OX 하시 바랍니다.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된다. 다시 해볼게요.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된다. OX. 왜 빨리 대답 못 하시는데? 요건 잘하잖아.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 반영됐다. 그건 잘했잖아. 그럼 봐요. 효율적 시장 구분된다잖아요. 효율적 시장 구분된다. 어떻게?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그럼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되잖아. 과거만 반영됐다? 약성. 현재까지 중강성. 모든 정보 강성.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나오면 다 맞춰. 근데 이걸 숨겨서 나오면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효율적 시장이 구분되잖아.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됐죠?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해볼게요. 제가 요 A라는 제약회사, A 제약회사에 주식을 지금 사고 싶어.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이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 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만약에 5,000원인데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난 그거 사야 되겠다. 그것도 미친 거잖아요. 그러면 5,000원이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겠죠. 그러면 요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 가격을 분석하는데 그런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 요 주식 가격을 분석할 때 요거 또는 시장 가치를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가 기술적 분석이냐면 여러분이 이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기 위해서 A라는 제약회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봐요. 그럼 A라는 제약회사가 과거에 영업실적은 어떻게 됐는가? 과거의 자금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과거의 신약 개발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 생각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게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 가격을 판단해 보는 거야.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 그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제약회사의 과거의 영업실적,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A라는 제약회사와 관련된 사항까지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 플러스 어디까지? 현재의 정보까지. 이렇게. 그러면 기술적 분석했단 말은 과거의 정보 이용해서 시장 가치를 판단한다는 소리야. 제가요, 우리 검단에 와서 검단의 부동산 가격을 분석할 때 검단의 옛날,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검단의 부동산 가격을 분석했다. 과거 정보만 가지고 그것을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럼 검단에 와서 검단이 예전에는 어떻게 개발됐고 오늘 아침에 검단이 어떻게 개발된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게 현재의 정보야. 그럼 그 현재의 정보까지 이용해서 시장 가치를 분석한다.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했다. 그러면 과거 정보 이용했다. 기본적 분석했다. 그러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다 이용했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는 거야. 이 말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다. 그럼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죠. 그럼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자, 강성효율적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 반영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없어지고 중개사학원도 없어져요. 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어떤 상태냐면 앞으로 검단은 어떻게 개발된다. 부산은 어떻게 개발된다. 서울의 동대문은 어떻게 개발된다. 강주 광역시는 어떻게 개발된다. 모든 게 다 공개돼서 모든 사항이 다 시장같이 반영되는 시장. 그걸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 시장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면 나는 어떡하지? 이랬습니까? 중개사 없다지니까? 없어진다니까?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면 중개사 없어져요. 중개사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 알려주는 건데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거야.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성효율적 시장. 이제 그게 강성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분석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면 그 사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다 반영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은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말 아닙니다. 자, 이제 분석 방법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정상이윤이란 말 나오는데 이거는 쟁점이 안 돼요. 정상이윤은 전부 다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겁니다. 초과이윤 획득이야. 초과이윤. 여기 쟁점이야. 예. 이 표가 별표 3개짜리인데 이 표 이제 별표 3개짜리인데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쟁점입니다.
초과 이윤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그래요. 그냥 초과 이윤 안 나오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초과 이윤을 어느 경우에 얻을 수 있는가를 보자고. 어느 경우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별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약성이율적 시장하고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냐면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쉬는 시간에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지 마. 옆에 언니는 쉬어야 되니까. 요거 물어볼 게 아니라고요. 요거. 근데 꼭 옆에 언니한테 물어본다. 옆에 언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울 건데. 근데 그 언니는 시험 볼 때까지 못 외워. 자, 그럼 초과 이윤은 이 약성만 봐봐요. 약성에 있는 것. 약성에 있는 것은 과거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약성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그 시장이 없는 거. 그 시장이 없는 게 우수한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과거의 정보만 알고 있다. 저는 현재의 정보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초과 이윤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초과 이윤을 얻는 거야. 그러면 다 과거의 정보 알고 있을 때 저는 현재의 정보 알고 있다. 그럼 제가 초과 이윤을 얻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까지 알고 있어. 그래서 저는 LH 직원이야. 그래서 미래 정보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LH 직원들이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미래 정보 이용해가지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 두 가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는 공식적으로 법에 저촉받지 않고 우리가 이용 가능한 정보예요. 미래의 정보를 이용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받아. 그래서 LH 직원이 구속되잖아요. 더 있어, 더 LH 직원. LH 직원 안 계시죠? LH 직원 더 있어요.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있는 게 아니라 만초가 답이야. 만초가 답. 만초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약성 봐봐요. 약성은 과거가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죠. 그럼 약성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이용했다, 기술적 분석했다.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약성에 이제 없는 게 현재가 없네, 미래가 없네, 기본적 분석 없네. 요거 하면 초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약성에서 현재 이용했습니다. 기본적 분석했습니다.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요걸 그렇게 잘 내. 그래도 틀려버려. 그럼 어쩌자고? 그 민법을 믿나? 민법은 또 녹록잖아. 그러면 약성에서 미래 정보 이용했습니다.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성. 강성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 정보, 모든 정보가 반영됩니다. 강성율적 시장 모든 정보. 그래서 강성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 돈 들어갔다, 그게 정보 교육이에요. 자,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근데 제가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돈 지불했다. 돈. 2천만 원 지급했다. 그것을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강성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죠. 그럼 우수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정보 비용인데 그 정보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강성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성에서 과거의 정보 이용했다.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성에서 현재의 정보 이용했다. 기본적으로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성에서 미래 정보 이용했다.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강성율적 시장은 초과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강성율적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없다고 하면 돼. 강성율적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강성율적 시장은 책에만 있는 시장이에요. 책.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강성율적 시장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한다고. 강성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OX? O? 그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중강성으로 갑니다. 중강성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강성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그럼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하더라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강성이 없는 게 뭡니까? 미래. 미래 없는 미래. 중강성이 없는 게 미래. 그럼 중강성율적 시장에서 미래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있네. 이렇게.
여기에 효율적 시장에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표가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초과 이 부분은 이것만 있으면 되지.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되지. 여기 어디가 초과는 있고 없다.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된다고. 초과는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봐요? 강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강성은 오로지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약성은 현재의 정보, 기본적 분석, 미래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요걸 그렇게 잘 냅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효율적 시장은 사실은, 이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를 배워요. 이 초과 인여부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상한 말이 있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럼 이 표를 이제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효율적 시장의 특징,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반영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한다. 그러면 과거의 정보 이용하고 기술적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약성이 없는 거,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가 있다.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 뭔데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고 기본적 분석한답니다. 그럼 중간성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면 기술적 분석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은 여기 봐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 이용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 분석은 과거의 현재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럼 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중강성에서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한다고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강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고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즉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초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정보 이용해서 초과는 없다. 됐죠? 여기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상한 말이 나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효율적 시장을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 배웠는데 이거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그러면 좋다. 부동산 시장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이거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시장을 배우면서 추상적 시장이 있고 구적 시장이 있고 안정 경쟁이 있고 불안정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어디에 속합니까가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초과율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LH 직원처럼 우수한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아니라는 소리야. 왜?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율이 없다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강성이 된다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 내부자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아니고 약성 아니면 중강성인데 약성이 됐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약성이 됐다. 그러면 현재의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를 얻을 수 있거든.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는 초과를 얻을 수가 없어. 부동산 시장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절대 아니고 약성도 아니고 뭐다? 중강성.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 맞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 되면 우수한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자,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요 기출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어떻게 출제했는가. 자, 27회 때 시험지문입니다.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할 요자 빠졌네요. 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지.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이게 현재의 정보입니까? 미래의 정보입니까? 과거의 정보입니까? 과거의 정보입니다. 현재 가치, 지금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이게 과거의 정보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야. 1번 지문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야. 뭡니까? X입니까? X.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 이용해서는 초과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지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건 그렇지 않는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 반영된 시장이다. OX, X 아까 봤잖아요. 이거는 강성이지, 강성. 중강성 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만 반영됐죠. 과거, 현재 정보까지. 3번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율적 시장일 때, 이건 약간 어려워요. 31일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이 새로운 정보가 뭘까? 아니죠. 현재의 정보죠. 현재의 정보.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그러잖아요. 이 현재의 정보죠. 현재의 정보. 현재 정보는 즉시 시장가치 반영된다. 5입니까? 있습니까? 5. 중강성 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5가 되는 거죠. 예. 자, 됐지요? 예. 맞잖아요. 3번.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율적 시장일 때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중강성 율적 시장이면 미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아. 공포된 것은 다 반영돼 버려요. 그럼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여기 현재의 정보라는 소리야. 반영돼야겠지. 이렇게. 4번.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올까 있을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만. 자, 그만 좀 해. 이제 시끄러울 것 같아. 자, 중강성 율적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보지 말고. 중강성 율적 시장은 어느 경우에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미래 정보. 그럼 되잖아요. 봐봐.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지. 미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이잖아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오른쪽.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아니, 이게 뭐 어려울까?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머리에 이게 효율적 시장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된다고. 그거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기술적 분석한다든지 기본적 분석한다든지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인 없다. 자, 갑시다. 그럼. 그래서 아까 그 표가 별표 3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이용했습니다. 기술적 분석했습니다.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질문 이거 물어본 거야.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에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초과인은 없습니다. 그럼 옳은 질문이 되는 거지. 자, 마지막 5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 율적 시장일 때는 초과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OX5. 강성 율적 시장에는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출제했던 거. 자, 이렇게 출제요. 이게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초과 이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초과 이윤을 잘 물어본다. 괜찮아요. 집에 가면 기억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억이 없든 집에 가도 기억이 없든 똑같으니까 그냥 머리 쓰지 마. 머리 아프니까. 가장 단순하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져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라고 막 복잡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요거 아시면 돼요. 필기노트 보면 좀 할차체, 요거 우리 할차체로 좀 바꿨지. 자, 필기노트 가면 42쪽 가장 밑에 가봐요. 42쪽 가장 밑에 보면 불안정의 시장도 할이 동그라미 하나고 써놨죠? 그게 할당 효율적이야. 시장이 될 수 있다. 2번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이 될 수 있다. 3번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이 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이 있고 그 할당 효율적 시장 두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요거 지금부터 이제 해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시험 공부예요. 그게 시험 공부.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된다고. 2번 불안정의 시장도 할당 효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된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 부동산 시장은 엄밀하게 보면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금달에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이 독점이란 게 한 명이 공급한 게 독점이에요. KTNG, 우리나라는 담배회사가 KTNG밖에 없죠. 그게 독점이라는 소리예요. 독점. 한국전력, 우리나라에서 전력에서는 한국전력밖에 없죠. 그게 독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엄밀하면 독점이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완전경쟁, 독점, 부동산 시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된다. 요것만 되니까. 자, 그러면 할당률적 시장이 뭔가를 보자고. 할당률적 시장. 저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률적 시장이 되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 할당률적 시장이 되면. 그럼 할당률적 시장이 뭐냐고 우리 책 보면 막 복잡하게 나오고 그런다고. 근데 할당률적 시장은 제가 설명해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 안 돼요. 할당률적 시장이 시험에 개념이 할당률적 시장의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것만 낼 거야. 지금부터 개념 설명할 거예요. 저 할당이란 말이 배분이야. 배분. 배분. 할당이 배분이요. 할당이 뭔데요? 배분인데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지만 할당이 배분입니다. 그럼 배분이 효율적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배분이? 정보의 배분이. 그럼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있다는 말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배분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할당효율적 시장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할당효율적 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게 돼 있는 시장. 그게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지고 돈을 못 벌게 돼 있는 시장. 그게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투기해서 돈을 못 버는 시장. 그게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럼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투기 없고요. 투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세금 막 안 내려간 사람들. 저도 처음에는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되다가 저도 세금이 부과될 때 많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낸 것 같다. 그러다가 어쩔 때 보면 얘들 그냥 밥을 주지.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 그냥 돈도 이렇게 노인연금이라고 주지.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갈 거야? 세금 나가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세금도 많이 내야겠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국방을 어떻게 할 거야? 세금 가져오냐? 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자, 봐봐요. 이게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들어보라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돼버린 시장. 그게 할당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든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은 돈을 못 벌어. 그렇게 된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돼 있는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개념인데 그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결국 이걸 낸다고. 결론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된다고. 오늘 몇 번째가 이야기할 거라고. 부동산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그 뭐 있어? X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완전경쟁 시장이 할당효율 시장이 될 수 있는가 보자고요. 요 완전경쟁 시장은 그럼 완전경쟁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야. 모든 정보가. 그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면 정보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가 없다고. 그럼 안정인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가 없다. 그럼 초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안정인 시장은 초과이 존재하지 않거든. 초과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야. 그럼 안정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OX? O.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었죠. 이 세 개 중에서 완전인 시장에 가장 딱 들어맞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그렇지, 강성.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필기노트 봐봐요. 필기노트 보면 거기 제가 별표 3개라는 표 있죠? 표 보면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우수한 정보 X, 그 다음에 정보비용 S, 초과인 X 나오죠? 그 옆에 오른쪽에 별표 강성효율적 시장, 완전인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다. 무슨 말 됐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렇구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얼추게 될 거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시장. 이걸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인 시장은 초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이야. 자, 이렇게 된다고. 완전경쟁인 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올까 있을까?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경쟁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OX. O.
안정적인 시장은 할당률적 시장 5라고. 그럼 안정적인 시장 언제나 할당률적 시장이다. 언제나. 여기다가 언제나. OX 5. 안정적인 시장은 언제나 할당률적 시장. 자,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시장이고 독점 시장이거든? 그럼 우리 검단의 부동산 시장을 볼 건데,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검단이 개발되는 정보가 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말 없다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죠. 근데 집중력 떨어지고 있는데 집중력. 저 나를 보라고. 내 얼굴을 봐. 배를 보지 말고. 응? 그렇지? 배에 힘주고 있어. 미치겠어 지금. 응? 어쩔 때는 단추가 단추가 이게 풀어지더라고. 어제 앉았는데, 지하철 앉았는데, 단추가 탁 열리는 거야. 앞에 아가씨가 서 있는데, 확 했지. 그 아가씨 약간 미소를 띠는 것 같은데, 마스크 해가지고, 안 보였어. 얼마나 웃기겠어. 앉았는데, 여기 단추가 확 끊어집니다. 예? 자, 이제 가지게요. 자, 그러면 우리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보를 빼낼 거야. 그게 정보 비용이야. 다시.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그게 미래의 정보예요. 근데 제가 그 미래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게 정보 비용이에요. 근데 그 정보 비용이 지금 1억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걸 빼냈어요. LH 직원들한테 술 사주고 돈 주고 빼냈어. 제가 비용 1억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투자했어. 그 비용 가지고 정보 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런데 얻은 이익이 또 1억이에요. 그럼 저는 돈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투자하지 않았죠? 돈 번 게 없죠? 이렇게 된 시장이 할당이 되시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든 모르든 여러분 정보 몰랐으니까 투자하지 않았죠? 그럼 저는 정보를 알고 투자했죠. 그래서 저는 돈 벌어서 못 벌어서? 못 벌었잖아요. 이렇게 된 게 할당률적이야.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래야 투기가 없어지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큰일 났네. 여기가 뭐 투기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아니, 골고루 잘 살아야지. 누구는 투기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동의 못 하신다요? 수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추 이해되시죠? 봐요.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똑같다면, 그럼 돈 벌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당률적 시장이야. 할당률적?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익이 같아진다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낸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요거 왜 할당률적 시장이 됩니까? 요거 다 빼버리고 이유는 빼버리고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뉘앙스를 봐봐요.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률적 시장이 아닌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지. 자, 그럼 여러분이 할당률 시장이 아니기를 바랬으니까 아닌 경우로 갑시다. 자, 검단이 개발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정보 비용 1억이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5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지 않았죠? 여러분 돈 못 벌어서 나는 4억 벌었어. 그래가지고 배 내밀고 그죠? 그게 자랑거리야. 그게 우리나라는 큰일 나. 그게 자랑거리잖아. 그거 세금 그렇고 안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냈어. 그것도 자랑거리고. 이것도 자랑거리고.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나는 비정상처럼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배 내밀고 이렇게 해갖고 자랑거리고 비정상적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잘났다. 이렇게 되면 돈 버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초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할당률이 아니라는 소리라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1번이니까 2번이니까 2번이에요. 2번. 2번이라고. 근데 1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할당률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인데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걸 내는 거야. 요거. 그럼 요거 안 내고 이런 거 안 내고 결론만 내는 거야. 물론 나중에 요걸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요거 안 내고 결론만. 그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안정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독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됐죠? 여기 있는 거 하지 마. 요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요거 하면 또 머리만 아파.
지금까지 여기 잘 됐는데 여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고 가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가 되냐면 그 표, 효율적 시장의 개념에서 그 표, 초과 이윤 여부, 거기가 중요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요거 한가요? 요거. 자, 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요 표. 이 표는 이게 오늘 집에 가서 몇 번 그려보세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려진가 봐봐요. 안 그려져. 그러니까 오늘만 되면 돼. 오늘만. 일주일은 안 되고 또 2달 후에 또 배워. 그 2달 후에 또 배우는데 요거 그대로 나와. 그래서 근데 일부는 안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 몰래 옆에다 써. 언니 노트에다 언니 배운 것 같아? 언니 몰라. 안 배웠다고 그래. 언니한테 3번 물어봤는데 언니가 3번 다 모른다. 그러면 자리를 바꿔야 돼. 둘이 짝을 하면 안 돼. 둘 다 떨어져. 자리를 바꿔. 그럼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그 다음날 바로 다른 데서 앉으면 안 돼. 그 다음날 좀 늦게 와. 늦게 와서 뒤에 앉아버려. 그럼 언니가 물어보지. 왜 거기 앉았어? 언니 좀 늦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야 돼. 옆에. 그럼 말해. 언니 나 뒤에 앉으니까 잘 보여. 나 뒤에 앉을래. 이렇게 해봐요. 자연스럽게. 자, 갑시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눈다. 반영되는 정보 기억하셔야 되고, 초과이윤 여부. 강성은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강성은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그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기술적 분석하고 있으니까 과거 기술적 분석 초과이윤을 묻고, 현재의 정보, 기본적 분석, 미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과이윤 여부는 그 시장이 없는 거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중강성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그런 거 안 물어봐.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책 155쪽을 했으니까 우리 책 155쪽을 좀 보고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책 155페이지에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효율적 시장이거든요. 효율적 시장. 그러면서 시장의 효율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설명이 나오고, 156쪽 중강소 효율적 시장 개념. 자, 볼까요? 중강소 효율적 개념 읽어볼게요. 156쪽에 중강소 효율적 시장 찾으셨나요? 중강소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포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나왔고, 중강소 효율적 시장 예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설명 나왔습니다. 그럼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그 다음에 156쪽의 마지막에 완전기니 시장 그러면서 강성 효율적 시장 부합하다 이런 걸 배웠고, 자, 157쪽 가면 가운데 표 나오죠? 그 표가 뭡니까? 별표 3개. 별표 3개. 그러면서 초과 이윤 여부, OX 쪽 해놨죠? 그거 보시면 되겠니? 그 다음에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갑니다. 넘겨가서 158페이지에 할당 효율성과 균형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찾으셨습니까? 거기서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고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만.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58쪽하고 159쪽에 뭐라고 막 나와. 근데 굳이 그거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의미하시겠습니까? 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책을 쭉 넘겨서 어디로 갈 거냐면 정책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정책론. 204쪽을 펴시라고. 204쪽이 뭐가 나왔습니까? 정책론.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어서입니다.